1학년 2학기가 공통수학 2고 여기는 단원이 크게 3개밖에 없어.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 1단원하고 2단원하고 3단원이 별로 연관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다 따로따로야. 따로따로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우리 1학기 때 공수 1 보면은 뭐 행렬도 있고 뭐 경우의 수도 있고 그랬는데 원래 예전에는 경우의 수가 요 자리에 있었어. 근데 막 이제 막 순서가 또 바뀌고 막 한 거야. 어쨌든 간에 지금 너네가 배우는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뭐 3개밖에 없으니까 뭐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죠.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고. 처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를 배우는데, 도형 하면은 막 그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걸 할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도형이라는 거는 함수랑 좀 비슷한 것들을 할 거예요. 직선 뭐 이런 거, 1차 함수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다룰 거고 좀 넘어가면 원의 방정식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중3 때 보면은 원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중3 때 배우는 원은 좀 기하적인 그런 것들이야. 뭐 여기서 뭐 현의 길이나 접선의 길이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걸 배웠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가 이렇게 원을 그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정도 대충 하면은 도형의 방정식이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조금 쉽고 이 뭐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이 집합이라는 단어는 옛날에는 중학교 1학년에 딱 올라와서 수학책을 탁 피면 맨 처음 나오는 게 집합이었어. 중1이 맨 처음 배우는 거. 그러니까 초딩들이 딱 중학교 올라와서 제일 맨 처음 배우는 거니까 쉽겠어, 어렵겠어? 당연히 쉬운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옛날엔 중1 때 한 번 배우고 고1 때 한 번 더 배우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중1 때 삭제가 됐어. 그래서 이때 처음 배우는 것 뿐이야, 그냥. 그래서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대신에 여기서는 막 뭘 계산하고 하는 것보다는 뭐 논리적인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좀 합니다. 좀 수학이 좀 특이해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에 조금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여긴 또 다른 파트야. 함수라는 파트예요.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 1까지 다 배웠는데 함수 다 배웠잖아? 함수가 뭐예요? 어떤 X값 응. 대입했을 때 응. Y값이 하나 나오는 거. 오, 100점입니다. 오, 누구한테 배웠니? 잘 배웠네.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고1 1학기까지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함수의 종류가 그렇게 많진 않아. 1차 함수, 2차 함수, 또 뭐 배웠냐? 뭐 한 요런 정도야.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요런 정도 배운 거야. 근데 여기 가면은 조금 다양하게 배우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뭐 굳이 한번 얘기해 주자면 유리라는 거는 우리 유리수 보면 유리라는 게 무슨 말이야? 분수지, 그지? 유리수가. 유리함수라는 거는 그 우리 중1 때 배운 이제 반비례 그래프처럼 요런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고. 그럼 무리함수는 뭐겠어? 우리가 무리수, 루트 이런 거지? 맞아? 그럼 이제 무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1차 함수, 2차 함수만 배웠다면은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고 나면은 2학년 올라가서 대수에서는 뭐 지수함수라든지 뭐 로그 함수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생긴 함수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첫 단계가 우리가 2차 함수만 계속 많이 했잖아, 그치? 근데 그거 외에 새로운 함수를 배우는 그런 단계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됐나?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해볼 건데 맨 처음 나오는 건 평면좌표라는 단원이고요. 평면좌표, 저걸 말 거꾸로 하면 뭐야? 좌표 평면이지. 너네 아는 거잖아. 여기 보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요거 이름을 뭐라고 하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수직선이지. 근데 이거 뭐 약간 여담이지만 퀴즈입니다. 이 선은 수직선일까 아니면 수직선일까? 이렇게 수직선이야. 수직선. 그렇잖아. 수직선이라고 하면 뭐가 뭐 이렇게 평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2차원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수 직선이야. 그러니까 직선이 있는데 여기다 눈금으로 수술을 써놓은 거지. 맞아? 이게 뭐 내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할 건데 보통 여러분들 뭐 게임 할 때 막 2D, 3D 이런 거 해봤잖아. 그죠? 2D 게임이 뭐야? 평면이지. 그럼 3D 게임은 입체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뭐냐면 1차원, 1D야. 오케이? 그럼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여기에 뭐 점이 이렇게 이제 하나 있어. 여기 점 A를 할게요. 그럼 이 A라는 점의 좌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우리가 평면에서는 뭐 1,2 이렇게 쓰지만 얘는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 X밖에 없으니까. 맞아? 여기도 하나 찍어볼까? 점 B. 그럼 B의 좌표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길이는 얼마예요? 선분 AB. 하나, 둘, 셋. 세 칸이잖아. 맞아? 길이는 3이지? 근데 뭐 여러분 뭐 원래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버리면 길이가 나옵니다. 맞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버리면 길이가 나오고 요게 뭐 이제 이렇게 C. 좌표가 음수야. 좌표가 음수일 때도 예를 들어서 뭐 BC의 길이를 구해라. 요 길이 구하래요. 이거 길이 얼마니? 길이 얼마예요? 세봐. 몇 칸이야? 6칸 아닌가? 맞지? 6칸이죠?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거에서 저 앞에 있는 걸 빼버리면 그냥 길이가 나옵니다. 양수였든 음수였든 상관없어요. 그냥 뒤에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길이가 나와버린다. 라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맞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떤 점 A가 있는데 요 놈의 좌표를 그냥 X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어떤 점 B가 있는데 이걸 X2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떨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이 녀석의 위치, 좌표하고 이 녀석의 좌표를 그냥 냈다 빼버리면 길이가 나오는데 지금 누가 더 큰지 모르지. 길이라는 건 양수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써주면 요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다가 이제 세로로 Y축을 그리면 이제 이게 2차원. 그지? 2D죠? 여기다 점을 뭐 몇 개 찍어볼까? A. 2차원일 때 당연히 좌표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1,1. 뭘로 할까? 4,5. 이런 거 한번 찍어볼게요. 길이 얼마예요? 길이 얼마예요? 길이 얼마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대각으로 가는 이런 길이 있지. 이런 걸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언제 배웠냐면은 중2 때 배웠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그럼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 맞아? 근데 요거를 이제 C를 중심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맞나? 그럼 C의 길이라는 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하게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를 뽑아낼 수 있으면 대각의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얘기겠네? 그럼 가로 길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점 A 좌표가 1이었고요. 여기 좌표가 4였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예요? 4 빼기 1, 3이네? 맞아요? 그럼 높이는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5였어요. 그럼 세로 길이는 얼마예요? 4죠? 이거 좀 아는 삼각형인데? 3, 4,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맞아요? 근데 물론 뭐 여기서 공식을 안 쓰긴 했지만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해버리면 루트 25가 나와서 5가 나와버린 거지? 됐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점 A가 있는데 요놈 좌표를 X1, Y1 점 B가 있는데 요놈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했을 때 이 선분의 길이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생각했을 때 가로 길이는 뭐겠어? 가로 길이는 X 길이의 차이겠지. 이거 제곱해버려. 세로 길이는 Y 길이의 차이겠지. 이거 제곱해버려요. 루트 씌워버리면 이게 공식이다. 됐네? 그리고
사실은 뭐 지금 그림상 얘가 뒤에 있으니까 쌤이 이렇게 빼버렸는데 얘는 뭐 누구에서 누굴 빼도 상관없어. 왜냐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뭐 이게 3이었어. 거꾸로 빼면 마이너스 3이겠지. 근데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아무거나 빼서 제곱해도 돼. 근데 느낌상 웬만하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는 걸 습관으로 가지세요. 왜냐면 너네들 1차 함수 배울 때 보면은 요런 직선이 있어. 요렇게 직선이 지나가요. 이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런 식으로 구하잖아. x의 증가량이라고 하는 게 x2 빼기 x1 이런 거였잖아. y의 증가량이라는 게 뭐 이런 거였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이거 점 평면좌표 다 배우면 그 다음에 직선 또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느낌을 좀 살려주라 이거야. 근데 뭐 계산할 때는 편하게 해도 돼요. 뭐 음수하면 되게. 해서 책을 한번 보면 7페이지인가요? 눈으로 그냥 같이 한번 보죠. 너무 쉬워서. 1번. A의 좌표가 3이래요. 이건 좌표가 하나밖에 없을 때 이제 수직선 1차원인 거 알겠죠?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예요? 대답 좀 해. 4. 뭐 할 것도 없죠? 맞아요? 4번 볼까요? 자, 점 P의 좌표가 4래요. P의 좌표가 4인데 P로부터 3만큼 떨어져 있대요. 그럼 아래 좌표는 얼마예요? 아래 좌표는 얼마예요? 3 가면은 7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제 여길 수도 있겠지. 그럼 답이 2개예요. 됐네? 뭐 초등학생 같죠? 6번 A, B 방금 배우고 공식 한번 써보죠. 자,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1이고요. 요거 빼기 요거 하면 6이죠. 이렇게. 이건 거리가 루트 37이다. 뭐 대체로는 루트가 많이 나와. 제 공식 자체가 루트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렇게 원점하고 이놈 사이의 거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4 빼기 0, 뭐 5 빼기 0 해봤자 4하고 5니까 이런 거는 그냥 결국에는 피타고라스처럼 4의 제곱, 5의 제곱 뭐 이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기준이 원점일 때 좀 거리 구하기가 좀 쉽겠죠. 저런 거를 좀 써먹을 때도 있긴 하고요. 넘어가서 8페이지에서 문제 좀 몇 개 천천히 볼 건데요. 공식 한번 써보라고. 19번 하나만 해보세요. 19번.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선분의 길이라는 건 애초에 루트가 있어. 그래서 그냥 공식 그대로 쓰면 요런 등식이 완성이 됩니다. 얘를 풀려면 루트를 뭐 없애고 풀어야겠지? 당연히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제곱해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AC는 BC일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항상 이제 그냥 제곱을 해서 없애버려 루트를.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는 A제곱 2A 플러스 2가 되겠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인가?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6A가 6이다. A는 1이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죠? 됐죠? 근데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귀찮으니까 맨날 제곱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도 A, B가 C, D의 2배래. 그럼 뭐 이걸 이제 제곱을 이렇게 막 해버려요. 이렇게. 됐네? 근데 틀렸죠?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이걸 제곱을 할 때 이 등식에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제곱을 해줘야 돼. 제가 선분끼리 2배였으면 제곱을 하면 4배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할 거면 AB의 제곱은 4 곱하기 CD의 제곱 요렇게 해놓고 등식을 세워서 해야 된다 이거야. 조심해야 된다 이거야. 됐어? 이해 안 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좀 보면 여기서 이제 A제곱이 없어지긴 했었지만 보면은 방금 위에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이 마지막에 얘가 얘기를 하는 게 모든 A의 값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가 뭐 2개 이상인가 봐 그지?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곱을 물어봤지. 그럼 다 냄새를 딱 맡아야지. 이거 2차 방정식 나오나 보다. 맞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 이런 걸 물어보나 보다. 뭐 혹여 3차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3차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그냥 알 수도 있잖아. 맞아? 그래서 AB제곱을 써보면 AB제곱은 요렇게 하면은 4의 제곱 요렇게 빼면 A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4 곱하기 CD의 제곱은 A 빼기 1의 제곱 요렇게 빼면은 2니까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전개를 다 해보면 A제곱 2A 플러스 17 4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0 이 양을 전부 다 해주면 마이너스 10A 플러스 3 2차 방정식이네. 그러니까 A 값이 2개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돼요. 이거 그냥 구하면 되는데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1인 거 알겠죠? 나눠줘야 돼요. 됐나? (21번) 한번 풀어봅니다. 요것도 이제 방금 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하는 요 질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요거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해라. 좀 직감을 좀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 뭘 써먹으라고 하는 건지. 문제 주어진 그대로 선분 A, B를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루트 A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거꾸로 빼자. A 플러스 5의 제곱 이게 지금 최소가 돼야 된대. 최소가 돼야 된대. 근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뭐 루트가 있지만 그냥 요 녀석이 최소가 되면 당연히 전체가 제일 작아지겠지. 루트 안이. 루트 안 여기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전개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0A니까 플러스 8A 플러스 1 플러스 25 요거야. 그럼 다시 보죠.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최소가 될 때 A 값을 찾으래요. 이제 알겠죠? 이거 뭔데? 2차식이잖아. 2차식이라는 얘기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최소 값을 찾아라. 여기다가 플러스 4 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8 해주고 이번에 지겹도록 많이 해봤잖아. 맞나?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 루트가 있다고 한들 이 녀석의 최소값은 루트 18이 될 거야. 맞아? 근데 이 최소값 루트 18을 가질 때 A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꼭지점에 X좌표를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때 길이가 최소가 된다. 규민이가 너무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씩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23번 보죠. 자, (2, 1이라는 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먼저 점 P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내가 지금 이번 주에만 이 수업이 똑같은 걸 세 번째라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는 재밌죠?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제 문제 읽을 때, 봐봐. 문제에서 점을 주잖아? 이거 2,1, 이건 마이너스 1,4 지정을 해줬지? 그럼 얘는 아예 그냥 못이 박혀 있는 거야. 이 움직이지 않는 점을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본 적 있어? 정점? 정지에 있다 할 때 뭐 정자겠지. 정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점 P라는 거는 X축 위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럼 X축 위에 뭐 어딘지를 모르겠지? 이런 거를 보통 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움직이는 점이다. 움직일 수 있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야. 물론 P의 위치도 정해져 있긴 하겠지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P가 X축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지도록 하는 이 녀석의 위치를 찾아봐라. 문제를 푸는 건 단순해요. 얘가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0인 건 확실하게 알아. 그럼 미지수를 여기 하나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됐네? 그래 놓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라고 등식을 세울 건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면은 어차피 루트가 나오니까 제곱을 다 해버리겠습니다. 그럼 PA의 제곱은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PB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거 뭐 A 제곱도 날아가는 것 같고 그냥 1차 방정식이니까 유일한 A 값이 나옵니다. 6A가 마이너스 10이다. A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가 대충 마이너스 2,0처럼 보이나요? 대충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찾으라고 했냐면 Y축 위에 어떤 점이 있대요. Q.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대. 그럼 얘는 Y축 위의 점이니까 거꾸로 X좌표가 0이고 Y좌표가 미지수겠지?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풀면 됩니다. 귀찮지만 뭐 해결은 할 수 있겠죠? 대신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면 앞으로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 평면에다가 점을 2개를 찍었어요. 정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A랑 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을 한 개 더 찍어볼 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근데 뭐 예를 들어 너무 이쪽으로 쏠리면은 A랑 가깝겠지?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런 데 찍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 가운데를 딱 찍어버리면은 그냥 A랑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요런 데 한번 볼까? 이런 거 어때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P가 여기 있어도 요거랑 길이가 같아지겠지? 맞아요? 여기만 되나? 아니,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봐도 길이가 같은, 좀 삐딱하지만 길이가 같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만 되나? 여기도 이렇게 길이가 같은 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눈치챘어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는 두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라고 하면은 그 P라는 녀석은 이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말합니다. 뒤에 가면 우리 이거 배울 거야. 직선 배울 때. 근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풀 건데, 그럼 그림상으로 봐도 지금 얘가 물어보는 게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을 이은 선분이 있어요. 이 선분을 반띵해. 수직으로 반띵하는 요런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A랑 B까지의 거리가 같아. 근데 그 중에서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X축 위에 있는 점, Y축 위에 있는 점을 물어봤으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만약에 구했다면은 X절편하고 Y절편 구해서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겠지. 나중에 뒤에 가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건데 지금은 처음에 그냥 두 점 사이 거리만 배운 상태니까 풀이는 뭐 이렇게 갈 거예요. 나중에는 이걸 알아들어야 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라는 게 두 선분의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노가다를 한번 더 시켜볼까? 24번 한번 해봅니다.
처음이니까 한번 보죠. 근데 애초에 점이 3개 있으면 삼각형을 그리고 싶지 않나? 근데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다. 대충 어디쯤인 것 같니? 대충 한 여기쯤 되려나? 이렇게 뭐 이런 식의 그림이겠지? 너네 근데 이거 뭔지 알잖아. 저 점 P가 뭔데? 점 P가 저 삼각형 ABC의 뭡니까? 외심 뭐 이런 겁니다. 외심 중2 때 배웠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 이 개념원리 만든 이용섭 씨 아니 녹화 중인데 이렇게 이제 외접원을 그렸을 때 여기 이제 외심이 그림이 너무 이상한데 외심이 있으면 여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반지름이 되는 거지. 맞아? 얘가 외심의 좌표를 구하라 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뭐 안다고 한들 뾰족하게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세워야 돼. 이거 PA, PB, PC 써놓고 요거 세 개가 다 똑같다고 등식을 세울 건데 이거 그냥 세우면 또 루트 나오니까 다 제곱을 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PA는 A 빼기 8제곱 B 빼기 4제곱 대충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썼죠.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그냥 같다고 둔다기보다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요걸 빼면 0이겠지. 그러니까 연립하듯이 요렇게 이렇게 두 개 그냥 빼버릴 겁니다. 빼서 0이다 라고 식을 세울 거야. 그럼 전개를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면은. 이 전개를 하면 이거 A제곱 없어지지? 제곱 없어지죠? 맞아? 그럼 1차항만 봅시다.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6A야. 그럼 빼버리면 마이너스 10A 이렇게 나오겠죠? B도 봅시다. 마이너스 8B 플러스 2B야. 빼버려. 뭐 느낌이 좀 좋죠? 맞아? 그 다음 상수만 봅시다. 상수 보면은 64에다가 16 더해서 여기는 80이고요. 여기는 9 더하기 1이니까 10이네요. 그럼 빼버리면 70이 나오겠네? 여기 0이다. 자, 2항에서 10으로 나눠주면은 A 플러스 B가 7이다. 이런 것이 하나 얻어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P. 요 A, B를 찾는 중이었어. 근데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어.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네? 맞아? 그럼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빼보자. 빼요? 똑같지? 뭐 A제곱, B제곱 다 없어지고요. 자, A, 마이너스 6A에다가 마이너스 12A야. 빼면은 6A 나오고요. 2B, 말 좀 해주세요. 자, 2B, 마이너스 16B야. 그럼 뭐냐? 18B 아닌가? 상수 보죠. 위에 거는 10이었고요. 요 아래 거는 6, 8, 10. 이렇게. 그럼 빼면은 90. 그러면 6으로 나눠버리면은 A 플러스 3B가 플러스 15가 나온다. B가 4다. A가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됐나? 따라서 요놈 좌표가 3,4였다. 대충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됐죠? 근데 지금 얘는 뭐 말을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외심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문제들도 있고 교과서에 보면은 그 외심을 구하는 문제가 떡하니 있어. 얘는 시험에 아주 높은 확률로 나오는 거야 내년에. 그 다음에 뭐 교과서 얘기를 했으니까 또 교과서에서 좀 좋아하는 그런 활용 문제로 이런 게 나오는데 얘는 학교가 3개가 있대요. 이렇게 A, B, C 3개의 학교가 있는데 요 도서관을 하나 세울 거래. 그럼 도서관을 세우는데 너무 뭐 이제 A에만 가깝게 세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다 공평하게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에다가 도서관을 세우겠다 이거야. 그러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이제 외심이랑 같은 문제가 되겠지. 맞아? 그런데 얘는 평면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이렇게 X축, Y축 줘가지고 여기 좌표를 뭐 원점으로 0,0 주고 그럼 B는 여기는 1,0 C는 0,3 A는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줘놓고 방금 문제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됐네? 너무 졸려하기 때문에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 또 좀 쉬었다 할게요.